정부 주택 공급 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검토한다. 아, 정말 킹세운 현 시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1 같은 경우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는 이주비 대출이 안 나와요. 좀 문제가 있죠. 1+1 신청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텐데 권리가가 높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대형 한 채 하기보다는 1+1을 해가지고 한 채는 증여하고 한 채는 내가 갖고 또는 한 채는 실거주하고 한 채는 월세를 줘서 노후 대비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1+1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1을 신청을 하면은 이주비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진짜 문제야. 이주비가 안 나오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안 돼요. 세입자에게 돈을 주고 내보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내보낼 돈이 없잖아. 또는 본인이 이사갈 돈이 없잖아. 그런데 서울시의 거듭된 요청으로 인해서 일부 관철된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포트폴리오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다 있어야 됩니다. 킹세운이 됐는데 요즘 시세 안 보다가 잠깐 찾아보니까는 주변 4, 5억 하던 아파트 최근 1년간 2억이 올랐네요. 실제 피해는 서민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 쪽 가격이 오르니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은 국전 이런 것도 올랐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4억, 5억 하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최근 6, 7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누구와 싸운 것인가요? 무주택 대표 카페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들도 조금씩 머리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주택자 때려잡으라고 매일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는 아, 다주택자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조금씩 깨닫고 있는데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월세가 그야말로 제대로 미쳤다. 고삐 풀렸다. 미아동이거든요. 한 500세대 정도 되는 신축 아파트인데 5천에 31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35평이야. 국민평형. 그리고 뭐 하이엔드 이런 아파트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입니다. 310만 원. 한 사람의 월급을 쏟아 부어야 거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지. 국세청장 등록 임대 아파트 매도 기회를 무슨 매도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죠. 6만 8천 호 공급 효과가 있다. 임대사업자를 쥐어짜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같이 말을 했는데 국세청장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문제가 뭐냐면 매물이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 세입자들 안 살아? 세입자들 어디 살아? 저도세 떡상할 거 아니야. 왜 이거는 생각을 안 해? 매물 나오는 거는 공급 효과가 아니에요. 매물이 나오면 전월세가 올라갑니다.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서민들 어디 살아? 이게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 사는 것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제는 천안, 춘천까지 밀려나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겁니다. 돈이 펑펑 풀리고 있어. 이러면서 무슨 집값을 잡습니까? 1년 새 280조. 천문학적인 빚이 증가가 됐습니다. 윤통은 3년 동안 205조였거든요. 그런데 1년 새 280조. 펑펑 풀고 있어요. 이게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모두가 부담되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동탄이 난리죠. 안 팔게요. 위약금 1억 6천 내고 호가를 3억 올렸다. 한 주가 2.22%. 너무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되겠죠. 토호제 지정되고 아무래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대출이 70% 나옵니다. 규제 지역은 생초가 아닌 사람들은 4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동탄은 또 갭 투자도 가능해.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가. 그래서 굉장히 급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상여금이 나올 텐데 미리 사놓자 하는 수요들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상여금이 풀린 게 아니야. 예고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상여금이 풀리면 도대체 얼마나 오를지 감도 안 옵니다. 혀세건 띄운 반도체발 유동성 내년까지 50조.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풀립니다. 내년에 50조. 내후년에는 도대체 얼마가 풀리지? 내내후년에는 얼마가 풀릴지.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시장을 떡상시킬 것 같습니다. 이미 코스피는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부동산이죠. 원래 코스피랑 부동산이랑 똑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부동산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동탄 롯데길에서 실입주하는 매물은 34평 25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정말 세게 넘었습니다. 25. 역삼 레미안 24평이 고층이 27억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딱 붙었어요. 지금 역삼동
대치동인데 동탄이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평수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25억에 파는 사람은 당장 역삼으로 넘어가야 돼. 개포든 역삼이든 방배든 강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동탄을 판 사람들은 어디를 가장 많이 가냐면 분당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녀 키우는 40대 입장에서는 학군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분당 양지 31평. 이재명 대통령 거주했던 단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진짜 다들 까먹었죠. 정말 등기 이전이 완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쯤이면 등기 이전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팔았으면 정말 사기인데.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런 조롱거리가 될 텐데 아무리 애착 인형이라고 할지라도 정부인 앞에서 내가 판다고 했는데 그걸 안 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 이상 팔아야 될 텐데. 자, 시범 삼성 한신 32평이 22억 9천인데 23억 5천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실거래 등재가 아직은 안 됐어요. 또 시범 한양 11억 4천에서 12억 6천 크게 점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분당도 평당 1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동탄이 쏘아 올린 공이다. 자, 동탄이 너무나 치솟고 있다 보니까는 경기 남부 지역이 난리입니다. 과천 이버필드 44평 32억 1천에 팔렸다고 합니다. 실거래 등재 아직 안 됐어요. 광교 중흥 S클래스 67평 무려 42억. 여기가 펜트하우스긴 한데 42억이면은 강남도 골라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광교가 42억 6천을 찍었습니다. 고덕 아르테온 46평 29억 찍었습니다. 아르테온 34평도 24억, 25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라시움 26억, 27억 이렇게 거래가 나오겠죠. 근데 24억, 25억도 예전에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동탄 가격을 보니까 이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 동탄 25억의 호가가 나오니까. 자, 강남조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폭등했을 때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강남이 그나마 빠졌는데 구두 개입을 통해서 정부가 구두 개입을 통해서 그나마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 자화자찬을 정신 승리를 했습니다. 그 강남 집값이 5월 9일 이후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청와대 정책실장 반도체 호황에 부동산 꿈틀할 수도 있다. 정부도 부동산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게 빤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유세, 양도세 올릴 필요가 있다. 다주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탄 이어서 구리, 기흥도 규제카드 만지작 너무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규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25개구가 한 번에 규제 지역이 됐거든요. 이번 경기도도 파격적인 규제 지역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곳들이 규제 지역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풍선 효과 때문에 풍선 효과 차단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까지 포함해서 규제 지역이 되겠죠. 억울한 지역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빠지진 않습니다. 실효성 글쎄 무뎌진 규제 효과 맞습니다. 규제 효과가 무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적응이 됐습니다.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 규제 전보다 규제 후가 더 많이 올랐어요. 수지 규제 전, 규제 후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의왕 마찬가지고, 광명도 마찬가지고, 규제되고 나서 더 많이 올랐습니다. 하남도 마찬가지고. 과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규제 때문에 상승률이 둔화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바닥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곳 바로 1등이 과천입니다.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효과가 없어요. 근데도 왜 합니까? 보유한 사람 괴롭히고 사다리 걷어차고 정부는 정권교체 당하고 자살골이죠. 자살골. 그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거를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부동산만 대하면은 정말 붕신이 돼. 그냥 냅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벌집을 쑤시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 통했잖아. 그냥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지만 양도세 준 것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보유세 맞고 실질적인 이득은 많이 못 봤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 그래서 싫어하는 거야, 규제를. 오르면은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 아니, 규제하면 오르잖아. 너희들 좋을 거 아니야, 적폐들. 너희들 왜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를 해. 아니라니까. 올라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팔아봤자 남는 게 없어. 보유자들도 안 좋고 무주택자들도 안 좋고 정부도 안 좋아. 정권 교체 당하잖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왜 합니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셨나요? 장이 19요. 장이 푸르지오 마크 1 35평 분양가 실합니까? 17억. 장이 4구역. 장이 자이 레디언트 분양가가 9억에서 10억 아니었나? 이때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 단지가 17억의 분양가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17억이 나와도 그럴만해. 아, 동탄이 22억인데. 동탄이 호가가 25억인데. 여긴 서울이잖아. 서울 뉴타운이잖아. 그러니까 17억 나올만하다. 실제로 센터피스라든지 클라시아, 장이장이 레디언트 걔네들이 호가가 18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17억이 충분히 납득될 만한 금액입니다. 여기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거기 재척하고 드디어 일반 분양을 합니다. 평촌, 광명, 준신축 호가 보면은 미분양은 절대 안 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미분양은 쉽지 않죠. 네, 그리고 허그에서 분양가를 시세보다 누르고 있다 보니까는 시세보다는 그래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러면은 미분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최상욱, 전세값 불안이 매수 수요 자극한다.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어떻게 짓죠? 돈이 있어야 짓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돈으로 도시 기금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 통장 갖고 있어봤자 내가 청약 통장 갖고 있을 유인 자체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니면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5인 6인 가족이 15년 동안 마늘과 쑥을 먹어야 돼.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깨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임대주택을 짓죠?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임대주택이 도시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라든지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또 임대보증금도 있고 여러 곳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청약 통장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50% 이상이에요. 임대주택 짓기도 수월치가 않습니다. 참 이래저래 주택시장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